오늘도 재계산업의 한훈식 기자 자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남양유업 벌써 1년째 질질 이렇게 소송이 이제 늘어지고 있죠. 뭐 1년 이제 6월이니까 1년이 넘었죠. 네. 13개월째입니다. 네. 네. 벌써 그렇게 됐네요. 예. 네, 이 남양유업 하면은 좀 말이 많지 않았었나요? 논란도 그렇고. 무슨 그 외손녀입니까? 황하나 씨 네. 이야기도 있었고 우선 그 지난 1년을 조금 좀 복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매학 관련 원래 지난해 4월에 그 불가리스 사태가 터졌습니다. 불가리스 사태란 게 그 네. 유산균 음료 네. 불가리스가 이렇게 코로나19에 효능이 있다 네. 그런 네. 식으로 좀 허위 가장 광고를 했었습니다. 네. 이래서 식약처에서 남양유업을 고발을 했었습니다. 네. 하고 뭐 회사 한 밖에서 비난이 거세니까 5월 초에 홍의식 회장이 경영권을 세습하지 않고 네. 물러나겠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 이후에 5월 말에 한엔컴퍼니하고 주식 매매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사천리로 쭉 이루어진 거죠. 네. 네. 그러다가 갑자기 원래 7월 30일이 작년 7월 30일이 계약 종결일인데 홍 회장 마음이 조금 변했습니다. 네. 왜냐 주식 주가가 5월 초에 한 30만 원 후반대 가다가 5월 말 정도 7월까지 가니까 주식이 뭐 80만 원대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홍 회장 주변에서 회사를 뭐 싸게 팔았다. 네. 그러니까 마음이 조금 변한 거죠. 그래서 매매 계약을 철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한엔컴퍼니 쪽에서 어떤 세 건의 어떤 그런 가처분 소송을 냈었습니다. 네. 이 세 건의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모두 인용이 됐죠. 또 인용이 됐죠. 네. 하나하나 말씀드리자면 8월 달에 네. 그 주식처분 가처분 신청, 네. 그리고 10월 달에는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 네. 그리고 남양유업이 지난해 말에는 그 대유위니아를 백기사로 끌어들였습니다. 네. 그 네. 이야기가 만약 한인컴퍼니하고 계약이 파기되면 대유위니아 쪽에 회사를 넘기겠다 네. 하면서 계약금까지 네. 320억까지 받았습니다. 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계약이행 금지 가처분 소송까지 가처분 신청까지 했었습니다. 네. 한인컴퍼니 쪽에서 네. 법원에서 모두 인용이 됐었습니다. 네. 예. 결국 마지막 그 가처분 신청 같은 경우는 홍 회장이 네. 대유 위니아 그룹과 체결한 아까 말씀하신 조건부 계약 네. 이걸 무력화시키기 위한 뭐 그런 전략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네. 맞는데 결국 뭐 법원 쪽에서 한인컴퍼니 쪽을 손에 일단 들어준 거죠. 네. 좀 요거 잠깐 말씀드리자면 좀 대유위니아 쪽에서는 계약금 320억을 냈는데 네. 이것도 지금 못 받을 처지에 좀 놓여 있습니다. 참 여기저기 뭐 계약금만 아주 네. 갖고 왔는데 예. 선수네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또 지금 보면은 이 네. 한행코가 지난 1월 해당 협약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에서 승소했다고 알고 있는데 예. 현재로서는 이 한행컴퍼니의 승계가 돌아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고 합니다. 아직 어떻게 뭐 보시나요? 서두에 좀 말씀드렸지만 세 건의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모두 인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한엔컴퍼니 쪽의 본안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이 가처분 신청이란 것 1심 판결 이전에 뭐 급박한 뭐 사정이 있었을 때 하는 그 일종의 어떤 그런 소송입니다. 소송인데 모두 다 법원의 손을 들어주고 그러니까 한인컴퍼니 쪽 손을 들어줬었으니까 아직 1심 판결은 안 나왔습니다. 본안 소송에서 한인컴퍼니 쪽이 승기를 잡았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네. 이제 이와 같은 상황에서 홍 네. 회장이 반격의 카드로 내놓은 게 쌍방대리라고 합니다. 예. 홍 회장 측은 이 함충승 대표의 제안으로 예. 뭐 홍 회장이 M&A 법률 대리인을 김앤장 소속 변호사로 선임했다. 네. 이게 뭐 원인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우선 그 상방 대리라는 걸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방 대리는 사실 실생활에도 흔합니다. 네. 혹시 부동산 매매 계약 같은 거 해보셨죠? 네네. 네. 부동산 중개인이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상방 그렇죠. 대리를 네. 하고 있는 겁니다. 매수인과 네. 매도인의 어떤 그런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네. 있는 거죠. 그런데 부동산 중개법에서는 상방 대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일본 민법에서는 대리인 본인의 또 동의가 없으면 상방 대리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네. 특히 M&A 계약에서는 상방 대리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네. 쌍방대리라는 게 결국 김앤장이 쌍방대리를 맡았다라는 상방 대리를 했다는 거죠. 음. 어떻게 네. 보면 홍 의장 쪽이 마지막 내놓은 반격 카드입니다. 네. 그렇다면 쌍방대리가 불법이라는 게 홍 회장의 주장인데 네. 실제로 법률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나요? 지금 어제 7일이죠. 그저께 함춘성
이분이 PHN 컴퍼니 사장입니다. 일종의 M&A 부티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시티 글로벌 마케팅 쪽에서 좀 대표이사도 하신 분인데 우리나라 IT 업계 1세대입니다. 네. 사실 함춘성 대표가 네. 남양의 그 M&A를 좀 주선을 했습니다. 네. 한행과하고 주선을 하고 또 김현장을 법률 대리인으로 또 소개를 했었습니다. 네. 이 김앤장을 그러면은 추천한 게 함충승 대표라는 네, 얘기이신 맞습니다. 거죠? 네. 네, 이 지난 7일에 이제 법정에 나와서 홍 네. 회장도 쌍방 대리를 알고 있었다 이렇게 증언을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들이 남양유업의 매각권에도 영향을 줄지도 궁금하고 좀 어떻게 흘러갈지 좀 더 설명을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그 정은에서는 이렇게 그홍 회장이 이걸 알고 있었다. 그럼 일종의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네네.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런 서면 자료는 제시를 하지 못했습니다. 네. 사실 재판부에서 이쪽 김현장한테도 김현장도 이걸 알고 있었냐 쪽에서도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냥 뭐 김현장한테 물어보라 네. 그런 식으로 좀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어제 정은 같은 거 그저께 정은을 보면 조금 홍 회장한테 약간 유리한 국면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그런 정황이 나옵니다. 근데 상당히 이례적인데 이렇게 법률 대리인 자체를 문제 삼아서 무효 또는 취소된 이런 사례들이 있나요? 저희도 쭉 자료를 찾아봤는데 같은 법률 회사에서 네. 변호사가 다르면 네. 법률 대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전에 네. M&A 건 쪽에서 썼는데 또 다른 사례에서는 이게 좀 이렇게 일종의 어떤 무효다. 네. 그리고 계약 자체의 어떤 부존재라는 식으로 법원에서 판단한 경우도 있습니다. 네. 아직 재판이 쭉 진행 중인데 아직 1심이 계속 진행 중인데 홍 회장 쪽에서 이런 반격의 카드를 내놓았다는 건 나름대로 뭐 고도하게 좀 치밀하게 준비를 하고 네. 다방면의 어떤 법률 자문을 거쳤다고 판단됩니다. 아무래도 김앤장이 국내 최고의 로펌인데 네. 뭐 이들 자체가 이런 뭐 법률적인 무효 조항이라든가 이런 게 될 것이런 걸 모르고 수임을 하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물론 뭐 같은 법률 회사지만 선임한 변호사는 네. 다르죠. 다른데 사실 그 연결고리 역할을 한 사람이 함춘성 네. P&H 컴퍼니 대표인데 네. 이분이 뭐 중간에서 어떤 그 연결고리 역할을 하면서 조금 뭐 고의든 과실이든 좀 실수를 한 측면이 좀 보입니다. 네. 보이고 홍 회장 쪽도 이런 사실을 간파를 한 거죠. 네. 하고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파고 들고 있다는 어떤 관측이 나옵니다. 이게 법정 이런 그 싸움 같은 경우는 실체적 진실보다 법률적 진실과 스킬 네. 이런 것들이 또 상당히 또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사실 일반 법원에서는 판단을 할 때 부당성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네. 법률적인 하자만 판단하는 예.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홍 회장이 예. 네. 뭐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이렇게 이런 국면을 전환시켰다는 그런 분석이 나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저 달을 가르치는데 예. 저 달에 보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을 보고 예, 손가락이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 실체적 진실과는 약간 좀 괴리감이 있네요, 이제. 조금 그런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사실 그 내망유업권을 보면 일반인들을 보기에서는 굉장히 홍 회장이 욕심을 부리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좀 뻔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고 네. 사실 또 홍 회장이 그 전에 또 이렇게 뭐 사실 주가가 오르다 보니까 계약을 좀 파기한 것으로 네. 나름대로 관측이 나옵니다. 네. 사실 주당 82만 원, 그 경영권 프리미엄에서 82만 원에 넘겼는데 홍 기장 같은 경우에는 이거보다 더 받아야겠다. 100만 원, 150만 원까지 받아야겠다는 그런 욕심도 있고 네. 또 하나가 이쪽 한행 컴퍼니 쪽에서 선행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 그 선행 조건이 두 가지입니다. 네. 그 백미당이라고 있습니다. 네. 아이스크림 카페. 네. 그 가게 분사하고 그리고 이쪽 남양유업 또 오너에 대한 어떤 그런 뭐 대우라든지 네. 그런 걸 한행 컴퍼니 쪽에서 이행하지 않았다. 그 두 부분을 들고 나왔는데 이건 딱 명목적인 부분이고 더 실체를 좀 파고들면 결국 회사 가치를 좀 더 높아졌는데 돈을 더 받아야겠다는 네. 그런 국민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 지난해 5월 초에 홍 회장이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네. 근데 그 결국 악의 눈물 아닌가? 네. 그 순간을 탈피해 보려고 회사를 매각하겠다고 하고 상황이 이렇게 좀 반전이 되니까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 좀 냄비근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사건을 보고 확 끌어올랐다가
시간이 지나면 그런 감정이 이렇게 좀 이렇게 가라앉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도 좀 보입니다. 네, 지금 이 한행컴퍼니와 남양유업 그러면 이 두 입장에서는 본안 소송에 좀 집중할 계획인 거죠? 예, 예. 네, 근데 이런 법정 공방들이 계속 불거진다면 앞서 언급해 주셨던 매각 작업 더 지체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어떻게 흘러갈까요? 우선 당장 이 상방 대리건에 대해서 계속 이슈가 불거지고 이달 21일에 홍 회장과 한행컴퍼니 한상원 대표가 정인으로 출석을 합니다. 하면서 다시 또 법원 쪽에서 이렇게 또 신문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 이 상방 대리건에 대해서 명확한 뭐 결과 그게 나와야 재판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 상방 대리건 네네. 자체가 한행컴퍼니와의 어떤 남양유업 자체의 어떤 그런 주식 매매 계약을 무효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잠깐 법률적인 용어를 잠깐 말씀드리면 뭐 이렇게 무효가 있고 취소가 있는데 네. 무효 같은 경우에는 원점부터 해가지고 아니 계약 자체 파기가 됩니다. 네. 취소 같은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네. 미래까지 계약 자체가 파기가 되는 거고 아, 이 같은 경우에는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예. 그럼 과거로 완전히 소급이 되느냐, 현재 시점부터 취소가 그렇죠, 되느냐, 그렇죠. 그 차이가 예, 예. 명확하게 있는 거네. 근데 지금 뭐 홍기장 경우에서 들고 나온 건 계약 자체의 무효다. 네. 부존재라는 식으로 얘기하니까 이걸 만약 재판부에서 나름대로 어떤 이익 형량이라든지 법리적인 판단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네. 만약 재판부에서 또 홍 회장의 의견을 들어주면 계약 자체가 무효화되는 거죠. 아예 원점으로 돌아가고 M&A 계획 자체가 없었던 걸로 됩니다. 지금 계속 재판이 이슈가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언제쯤 결과가 나올까요? 우선 당장 이게 먼저 네. 선행이 돼야죠. 이게 나와야 네. 재판이 진행돼야 되는데 네. 이게 홍 회장 쪽에서 반기 카드로 들고 나온 겁니다. 네. 이게 매듭이 안 되면 네. 재판 자체가 이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홍 회장이 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하면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네. 결국 아까 좀 전에도 자료화면 사진이 나왔는데 네. 홍 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기로 약속을 하고 이행하지 않아서 결국 이 사태까지 온 본질적인 측면인데 예. 그 앞으로 남양유업은 어떻게 될까요? 회사가? 지금 원래 남양유업 매출이 거의 한 1조를 넘었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지금 좀 황하나 씨 뭐 사건 네. 터지고 그러면서 매출이 1조 아래로 쭉 떨어졌습니다. 이미지가 많이 그렇죠. 추락했죠. 사실 뭐 일반 그 슈퍼라든지 편의점 가서 우유 같은 거 고를 때 브랜드 이미지를 보지 않습니까? 뭐 서울유 살까, 뭐 남양유업 거 살까, 메일유업 거 살까? 그러면 이미지가 안 좋아졌다는 거 소비자들한테. 네네. 일반 뭐 공산품 같은 경우야 뭐 나름대로 제품도 비교하고 뭐 가격을 비교해 보는데 소비자 같은 경우는 안 그렇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미지는 추락하고 회사 가치 자체는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남양유업이 회사 예전에 굉장히 좋은 회사였습니다. 예전에 보면 우량아 선발 대회도 네. 하고 옛날 또 보면 불가리아 CF 같은 것도 아시죠? 네. 그것도 있었고 굉장히 좋은 회사였는데 최근에 어떤 사건이 쭉 터지면서 회사 자체가 이런 식으로 좀 곤두박질 친 거죠. 네. 덕분에 메일유업이 상당히 반사익을 많이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예, 한때는 거기 메일유업이 네. 불가리스를 약간 이렇게 빗대가지고 불가리아라는 상품을 내놓았습니다. 아, 불가리아라는 예. 상품이 있었어요? 네. 근데 결국 기억납니다. 예, 예. 시행해서 네.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부당하다 해가지고 네. 제품을 팔지 못하게 된 그런 사연도 있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 또 내일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